예림아, 놀자. 예림 TV.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옛날 아기를 몹시도 기다리는 부인이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금쪽같이 귀한 아기 딱 하나만 주시옵소서.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앙당에서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마을 우물에 가면 잉어 3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 잉어 3마리를 푹 구워 먹으면 아들 삼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다음 날 부인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우물 속에는 정말 빛깔이 고운 잉어 3마리가 있었어요. 부인이 잉어를 가져가려는데 고양이가 잉어 1마리를 잽싸게 물고 도망쳤어요. 부인이 얼른 쫓아갔지만 고양이는 이미 잉어 절반을 먹어버렸죠.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잉어 2마리 반을 정성껏 고아 먹었어요. 잉어를 먹고 난 뒤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건강했어요. 그런데 셋째는 몸이 반쪽이었어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그래서 반쪽이라고 불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반쪽이만 보면 수런수런했어요. 저런 몰골로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몰라? 형들도 반쪽이를 창피하게 여겨 따돌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두 형보다 힘도 세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와 소와 돼지를 마구 잡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도 잡아가면 어쩌나?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을 원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사나운 호랑이가 해를 끼치니 이를 어쩐다. 원님은 방을 붙여 호랑이를 잡아오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로 했어요. 큰 형이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제가 호랑이를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형이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형님, 저도 같이 갈게요. 반쪽이도 따라 나섰지만 둘째 형은 반쪽이를 뿌리치고 혼자 가버렸어요. 둘째 형 역시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형들 걱정으로 알아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형들도 찾고 호랑이도 잡아오겠습니다. 형들도 잡지 못한 호랑이를 내가 어찌 잡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은 반쪽이마저 잃을까봐 한사코 말렸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는 길을 나섰어요. 반쪽이는 공중공중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멀리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어요. 반쪽이가 대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길고 하얀 영감이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어요. 그런데 반쪽이는 방이 아니라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녀석이 어디로 갔지? 아침 일찍 꿀꺽하려 했는데. 마루 밑에서 자던 반쪽이가 그 소리에 놀라 깼어요.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나와 몰래 영감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영감이 훌쩍 제주를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영감이 바로 호랑이? 반쪽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반쪽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랑이 이놈!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느냐? 반쪽이는 집채만한 호랑이 앞에서도 떨기는커녕
영 눈 하나 끔쩍하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입을 쩍 벌리고 반쪽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반쪽이도 주먹을 꽉 쥐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휙! 퍽! 턱을 맞은 호랑이는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온 힘을 주먹에 모아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결국 호랑이는 맥없이 풀썩 쓰러졌죠. 반쪽이는 호랑이를 메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기뻐했어요. 반쪽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그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반쪽이 만세! 부모님은 반쪽이가 자랑스러웠어요. 큰 상을 받은 반쪽이는 부모님을 모시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혹부리 영감. 혹부리 영감님 복이 달랑달랑, 등에 짊어진 지게는 건들건들, 건들건들 지게는 도끼뿔인데 달랑달랑 혹에는 뭐가 들었나. 옛날에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얼굴에 조롱박 같은 혹이 있어 혹부리 영감이라 불렸지. 혹부리 영감은 아이들이 놀려대도 혹 한번 쓱쓱 쓰다듬고 허허 웃기만 했어. 하루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부리 영감은 나무 하나 줍고 얼씨구, 또 하나 줍고 절씨구 하며 노래를 불렀어. 나무가 지게에 차곡차곡 쌓일수록 노랫소리는 더 흥겨웠지. 이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요 나무는 팔아서 울 어머니 새신 사고. 혹부리 영감은 조금만 더 하면서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해가 꼴딱 진 것도 몰랐지. 파드닥 날갯소리, 부엉부엉 울음소리에 혹부리 영감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 허겁지겁 지게를 챙기고 부랴부랴 산을 내려갔지. 아이쿠,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인데. 혹부리 영감은 같은 곳을 뱅뱅 맴돌았어. 아이고 허리야, 이 더는 못 걷겠다. 혹부리 영감이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보니 저쯤에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거야. 옳지, 저기서 쉬어야겠다. 혹부리 영감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초가집은 몹시 낡고 허름했어. 문짝은 떨어질락 말락하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 그 바람에 온갖 괴이적은 소리가 났어. 끼, 덜컹, 휘오, 쌩, 삐그덕. 휴, 간 떨어지겠네.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서우려나. 달아 밝은 달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바람아 부는 바람아, 울 어머니 걱정할라. 나 잘 있다 전해주렴. 혹부리 영감이 한창 목청을 돋우는데 어디선가 얼쑤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깜짝 놀란 혹부리 영감이 노래를 뚝 멈췄어. 순간 도깨비 한 무리가 나타나 혹부리 영감을 애워쌌어. 영감, 그 노랫소리 나한테 팔아. 노랫소리를 발라니? 소리는 파는 게 아니오. 혹부리 영감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 그래? 그럼 영감 노랫소리는 어디서 나와? 노랫소리는 목구멍에서 나오지요. 치, 거짓말. 내 목구멍에서는 노랫소리 안 나오는데. 우두머리 도깨비는 혹부리 영감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얼굴에 있는 혹을 덥석 쥐는 거야. 옳거니 바로 이 주머니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구나. 요건 나는 없고 영감만 있잖아. 영감, 이 노래 주머니 나한테 팔아. 이건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혹이요, 혹. 그래도 나한테 팔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우두머리 도깨비는 계속 졸랐어. 팔고 싶어도 못 파오. 이렇게 찰싹 붙어있는 혹을 어찌 뗀단 말이오. 걱정 마. 내가 요만큼도 안 아프게 떼어줄 테니. 우두머리 도깨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듯 혹을 똑 뗐어. 그러고는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까지 주었지.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를 만나 부자가 되었다네. 금은 보아도 없고 혹까지 떼어냈다네. 혹도 떼고 보물도 얻은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내를 건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흥, 떼어가려면 내 혹을 떼어가지. 지금 혹이 중요해요? 보물을 얻었다지 않아요? 어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혹도 떼고 보물도 얻어올 테니 두고 보시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옳거니 바로 저 집이렸다.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일찌감치 초가집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 둘 문 앞으로 몰려들었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이때다 하고 목청을 돋웠지. 은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금을 준들 살소냐 내 노래 주머니. 귀하고 귀하구나 내 노래 주머니. 이봐, 영감 노래도 그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요, 노래가 솔솔 나오는 귀한 노래 주머니랍니다. 그 말이 참말이냐? 물론이죠. 혹이 아깝긴 하지만 금이랑 은이랑 비단이랑 도깨비 방망이를 주면 팔겠습니다. 우후, 그리 아까우면 하나 더 주지. 우두머리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 턱에 혹을 척 붙였어. 노래 주머니라고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까 보냐? 도깨비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을 흠씬 혼내주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어요. 겨우겨우 풀려난 혹부리 영감은 혹 두 개를 덜렁거리며 산을 내려왔어. 혹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였구나. 엉엉. 유튜브에서 예림TV를 검색해주세요.